자, 오늘은 개발부담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뭔지, 그리고 누가 내는지, 얼만큼 내는지, 그리고 예상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내지 않을 건데 왜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개발 부담금을 나중에 주택을 지었을 때 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목이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이제 상승된 분에 대해서 25%를 이제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개발 부담금을 많은 분들이 산지 전용비나 이제 농지 전용 비용하고 착각을 합니다. 같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개발 부담금은 따로 있고요. 산지 전용비 그리고 농지 전용 비용은 또 전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지조성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지조성 사업은 개발업자들이 최초에 대지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리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수분양자한테 없습니다. 근데 일반 개발 사업은 지목이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택지를 분양받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지어야 지목이 변경되거든요. 그때 내기 때문에 최초의 산정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개발 사업인 경우에 내가 준공한 사람한테 이제 개발 부담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납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만큼 내느냐 보겠습니다. 준공일 시점 공시지가 마이너스 부가 개시 시점 공시지가 마이너스, 그리고 개발 비용을 빼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분도 빼고 거기에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데는 부담금이 많아지고 공시지가가 뭐 작은 데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고요. 개발 사업 중에 지목이 변경이 될 경우, 이럴 땐 내야 되는 거고요. 너무 작은 면적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의 도시지역, 여기는 660제곱미터 한 200평이죠. 200평 정도 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기타 도시지역, 우리 군 지역에도 도시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990제곱미터니까 한 300평 정도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16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500평 정도죠. 이 기준 면적 이상 개발을 하고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원주택지 분양받을 경우에 보통 200평, 300평 이렇게 분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난 300평 받았는데 왜 부담금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전원주택지는 대규모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최초의 인허가 냈을 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최초 인허가 시 개발 사업의 토지 면적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평을 받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개발한 게 뭐 10필지다 그러면 2000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평을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200평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의 사유가 있거든요. 내가 200평 받더라도 그러면 난 나중에 여기 집을 짓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200평만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개발자의 사업을 승계한 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개발 사업인 경우 개발업자가 토목 설계하고 건축 설계하고 그 사업의 개발 사업자가 주택을 완전하게 짓지 않는 이상은 수분양자가 이 개발 사업을 승계한 게 됩니다. 그래서 승계한 사람이 개발 부담금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건물을 준공했을 때
준공한 사람이 납부 의무가 생긴다. 만약에 중간에 내가 택지만 다시 전매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한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건물을 준공하는 분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을 준공해야만이 지목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목을 변경시키는 그 사람이 납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 비용 내역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고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서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정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하고 확정이 된 이후에 1개월 내에 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기간을 갖추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산지 전용비하고 농지 전용비 그리고 개발 부담금은 전혀 틀리다. 개발 부담금은 별도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은 언제 나온다? 준공한 이후에 나온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이후에 나온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부담이 없는데 안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나오니까 그 민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 개발 비용을 산정을 해줍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아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목 설계나 건축 설계를 보고 현장을 보고 여기는 전체 만약에 30필지다. 그러면 한 필지당 개발 비용이 얼마 나왔겠구나. 이렇게 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에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n분의 1 하는 거죠. 30채면 30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발 비용이 산정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지를 분양받으신 분 중에 이제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전용하는 게 좋죠. 근데 보통 이런 전원주택지는 좀 시골 지역에 많이 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목이 변경됨으로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지가에 대해서 한 25%에 대한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분들은 내가 나중에 집을 지을 때 개발 부담금이 조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이 황당하지가 않죠. 미리 말씀드리고요. 대지조성 사업인 경우는 수분양자들은 개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조성 사업할 때 미리 납부를 하고요.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미리 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조성 사업이 좀 더 비쌉니다. 분양가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가적인 영역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개발 부담금이 이런 거구나. 왜 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궁금한 부분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개발 부담금 전문가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또 문의를 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부동산에 관계돼서 여러분이 지식이 높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영상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